이 방송에는 영화 베네데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시네아빠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느덧 31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처럼 키노아이스 장혜령 기자, 필름 판타지아님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지인은 아닌데 장혜령 기자의 지인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의 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지인은 아니고 아무튼간에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닉네임은 라모타라고 하고요. 오, 네, 라모타. 이제 뭐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좋아하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잠깐 홍보사 쪽에 일했다가 현재는 아트인사이트라는 그 예술 매체에서 글을 기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분 모시고 제가 좀 이따 또 오늘 하나요? 또 해야죠. 왜냐면은 옆에 계신 분은 30분 30분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갔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섭외를 새로 네, 하신 3회에 거 아니에요? 걸쳐서 이게 유니버스가 그러니까 확장된 거죠. 제가 어쩌면. 잘 데리고 네, 왔죠? YCU가 확장됐어요. 너무 좋아. 왜냐면은 그래야지 좀 있으면은 모셔서 뒷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뭐 그래요. 홍보사 힘들죠, 막 이런 거. 홍보사 힘들죠. 이거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따로 모셔서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아무래도 귀한 분을 모셔왔어요, 진짜. 아무튼 이 라모타라는 캐릭터가 어디서 나온 캐릭터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흔히들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하면 인생 영화라고 의뢰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뭐랄까 이제 인생 영화라고 부를 만한 영화가 두 편인데 그중 한 편이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성난항소 아니면 이제 분노의 주먹으로 불리는 80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영화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로서 되게 좀 많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라모타라는 이름을 종종 이제 닉네임 활용하는 순간에 자주 거론하고 하는 편입니다. 저 사실 성난항소라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전에 저도 성난항소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작품을. 근데 언제 또 분노의 주먹으로 바뀌어 있네요, 네이버에서. 제가 네. 분노의 주먹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건가 보다. 로즈마리의 아기, 악마의 씨 이런 네, 것처럼. 근데 뭔가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왜냐면은 동명의 한국 영화가 네, 마동석 씨,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이렇게 부르기.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그럴 할 수 수 있겠어요. 그게 세니까. 네, 그게 더 세군요 이제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라모타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영화죠. 좋은 영화. 네, 추천해 주셨고. 아무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요. 이게 시간 조절을 분배를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가 맞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통 더 길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좋은 영화는 번개골 콩고어 먹듯이 다음 순위요, 다음 네. 순위요, 다음 순위요. 순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희가 아쉬웠어요. 못 다룬 영화 중에 3편을 이렇게 추가로 녹음을 해서 애프터 서비스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베네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베네타가 사실은 어떤 영화인지는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네. 폴 바우벤 감독의 신작이고요. 프랑스 영화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즈비언 수녀인 실존 인물 베네데타 카를리니를 등장인물로 삼아서요. 그녀의 일생을 이렇게 약간 픽션을 덧붙여서 네. 만든 영화인데요. 주로 수녀원에서 전개되는 얘기고요. 오늘 저희가 라모타님을 모시게 된 주요 목적이죠. 이 영화에 목적. 대해서 네. 할 말이 사실 많으시다고. 말씀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오셔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일단 총평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참 완벽하다고 작년에 본 영화들 가운데 물론 작년에 아. 본 영화가 뭐 제가 모든 영화들 다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저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연출적으로나 아니면 그 배우들 연기나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아마 뒤에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맨 처음 봤을 때 그 분위기나 그런 게 되게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지금까지 본 영화 작년에 본 모든 영화들 가운데 아주 가장 이제 깊은 인상을 준 여운을 준 그런 작품이어서 그냥
한마디로 완벽한 영화이지 않나 오. 그렇게 완벽한 말씀드리고 영화. 싶습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보셨어요? 예, 맞아요. 야외 어, 상영. 저도 같이 봤네요. 네, 야, 그때는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고. 그 이야기 또. 좀 맞아요. 아시죠? 네. 부산에서 안 보셨죠? 네, 저만 안 봤습니다. 안 보신 분 먼저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극장에서도 못 봤고 부산에서도 못 봤고 전 스크린으로 본 사람이에요. 아. 제일 안타깝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진짜요? 네네, 제가 이 영화를 주변에서 하도 부산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표를 맞아요. 찾으려고 했는데 표를 결국 못 하고 남들 본 것만 얘기만 듣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너무너무 궁금한데 스크리너를 어떻게 받게 돼서 이제 미리 보게 됐는데 집이 아닙니다. 카페에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글 어우. 쓰다가 근데 후방주의를 항상 느끼면서 네, 그러면서 키 제가 없어야겠는데 네, 사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스크리너로 카페에서 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남들이 이거 진짜 걸작이다 얘기하는 거를 감을 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제 극장에서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밝기를 엄청 했는데 아마 카페에 빛도 있고 이래서 그쵸, 그런 그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안 보여서 너무 답답했고 아쉽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려고 엄청 준비를 했던 게 이게 원작 그 논픽션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까지 다 통독하고 이 영화를 너무 준비를 했는데 수녀한 스캔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았다. 제가 재미가 없었다. 네, 책은 좋아. 책이 훨씬 재밌었고. 그래요? 책이 재밌어요. 신난다. 책 읽어야겠다. 책이 책은 맛있겠다. 사실 소설이 아니고 소설처럼 쓴 논픽션. 그렇죠. 뭐 네.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뭐 해가지고 자기가 소설처럼 인물화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되게 영화에 담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사실은 이탈리아가 무대이기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중세 시대 뭐 그때 패스트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감독님의 전 영화 원초적 본능까지 본 상태로 뭔가 준비를 진짜 많이 네, 하셨네요. 예열을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저는 별로였습니다. 올해 예열을 한 영화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들겠네요. 원초적 본능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이 작품 저 같은 경우 이제 피는 판타지는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은 아까 변을 드리자면 왜 어두웠냐 생각해보니까 네, 왜죠? 그 당시에 약간 밤이 사실은 그쵸. 지금의 밤보다 맞죠. 더 어두울 거란 말이죠. 조명을 안 쓴 것 같긴 그래서 했어요. 이 자연광으로 촬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은 첫 맞아요. 번째 들었어요. 그럼 스크린으로 봤을 때도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사실 안 보이지는 않고 안 보이지 어두워요. 않는데 살짝 어둡죠. 네. 아, 그렇구나.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만큼 이 감독이 뭔가 자기가 계속해서 연구해왔던 거를 네. 이 작품에서 좀 더 확장했던 게 아닌가. 자기가 계속해서 사실 이 폴 버그 감독 같은 경우는 젊다 얘기하겠지만 뭐 에로틱 스릴러, 사회풍자 뭐 이런 거 많이 다양한 거 SF라든지 하셨죠? 다양한 거 하셨는데 네. 네, 요거를 자신의 그런 거를 좀 더 복합적으로 노익장 있게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부산에서 처음 봤는데요. 부러워요. 그리고 서울 와가지고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나서 한번 더 봤거든요. 일단 제가 이 영화를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1년 전부터. 이 배우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비르지니 에피라라는 주연 배우를 정말 좋아하고 네네. 그 사실 상대 역인 다프네 파타키아 음. 아마 많이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단편, 미미? 네 니믹, 니믹?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그 얼굴을 가지고 하는 연기 말은 거의 없어요. 그 단편에서 나왔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마주친 응시하는 그 여성인가요? 맞아요. 이제 그 내 자리를 뺏어가는 그 여자. 거기서 이제 보고 둘이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감독도 약간 이름이 있는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 저도 부산에서 보면서 보고 나와서 정말 심장이 벅차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영화를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맞아요. 메시지를 유머러스하게 잘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볼 때는 약간 그 메시지를 알고 보잖아요. 이제는 네. 그게 처음부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신인가? 이거를 의심하게끔 그 스크린에 안 보이는 부분을 잘 숨겨놨어요. 교묘하게 컷을 자른다던가 프레임 밖으로 밀어낸다던가 그런 게 너무 잘 보였고 또 그 질병이 돌잖아요. 네네. 유행병이 도는데 그것에 감염 경로가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오. 그 뭐 마차에서 종이를 한번 만진 사람이 감염되고 약간 그 주교가 어떻게 걸렸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면서 되게 정교하게 잘 짜여진 영화다. 네, 이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두 번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교가 걸려서 원장 수녀가 걸리고 그렇게 원장 수녀가 안으로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주교가 마차에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창문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주교한테 막 욕하고 그리고 종이도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거 그것도 만지고 이래서 걸린 것 같더라고요. 역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네, 참 그게 보입니다. 절묘했어요 정말. 진짜 와닿았죠. 예, 네. 안 그래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뭔가 허허벌판에서 진행한 느낌이었거든요. 표도 어. 없고 네, 그 영화제가, 종이 티켓도 안 주고. 네, 뭔가 영화제 분위기도 없고 맞아, 이거 작년에 되게 쓸쓸하고 우울하고. 네, 물론 영화 보는데 편리하긴 했어요. 영화를 자체만 보기에는 진짜 근데 영화만 있는 축제였죠. 영화만 있는 거니까 네. 진짜.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작품을 이제 부산에서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거를 일단은 용단에 감사드리고 아 이거 야외에서 이걸 이 야외에서 걸었다는 이걸 게 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야 이게 쩌렁쩌렁. 쩌렁쩌렁은 내가 옆에서 살짝 이제 옆에 KNN 건물 보이고 그쵸, 외적인 맞아.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맞아.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야 아파트도 뭐 차가 지나가고 야 저 아파트 사람들 설마 들리겠나? 안 들리겠지? 막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고 아무튼간에 이 작품이 토요일날 아무튼 발매했었고 그 당시 비슷한 시간대에 뭐 여러 작품도 있었습니다만 이 작품은 이제 다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현장에 뭐 왜 이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합니다, 네, 진짜. 뭐 이 타임 분명히 뭐 많았을 건데. 일단은 그 타임에 있던 영화들 가운데서는 그냥 이 영화가 그냥 독보적. 일단은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소재 자체가 일단은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뭔가 그런 좀 파격적인. 파격적이고 좀 자극적인 소재 거기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감독이 이제 폴 버버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통 이제 영화를 선택할 때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폴 버버벤 같은 경우는 제가 흔히 이제 뭐 어떤 뭐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감독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실 맨 처음으로 거론하는 감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되게 그 감독이 만든 영화를 살펴보면 이 영화도 참 재밌고 이 영화도 참 재밌게 봤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신 그 장 마크 발레. 아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 성함을 제가 그 작고하신 기사를 보고서 이분 누구지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데몰리션이라든지 맞아요. 뭐 제가 와일드 개인적으로 와일드. 정말 제가 와일드 정말 아. 좋아하고 아니면 빅 리틀 라이스라든지 아. 근데 그 뭐 보면서 내가 이 감독의 영화를 정말 좋아했구나.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오히려 더 괜찮은 경우 맞아요. 영화가 오히려 더 기억에 그러니까요. 남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도 네. 있고. 아. 근데 폴 버벤도 딱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엘르도 그렇고 맞아요. 예전에 이제 스타시 트루퍼스도 그렇고 로보캅도 그렇고 토탈 오, 리콜도 색깔이 그렇고. 굉장히 상업 영화 다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면 SF랑 상업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일단 알고 기본을 깔고 들어가는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 그래서 이 감독 영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재밌게 봤거든요. 심지어 토탈 이게- 리콜도 감독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 영화면은 심지어 제가 그 라즈베리 그 최다 부문 받은 쇼걸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아, 참 재밌게 봤는데 약간 변태 감독으로 불리는 네, 맞아요. 이자 변태 그래서 하라범. 좀 그 되게 시선을 가지고 음탕하게 가지고 그렇죠. 노는 그게 근데 되게 능수능란을 잘 활용하는 걸 매번 그렇게 재밌게 봤으면서 정작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되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감독도 이제 폴 버벤이고 하다 보니까 그 안 고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그 비슷한 타이밍에 거대한 자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맞아 기억난다. 왜냐하면 또 사실 해령님과 어쩔 수 없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하나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엄청 영업하셔가지고 거대한 네. 거대한 자유를 제가 봤습니다. 아, 어땠어요? 별로였나요? 전 되게 좋았어요. 네네네. 아, 근데 배우 어떻게 좋아하고. 이 사연이 뭐냐면은 그 베네타 사형 전에 아는 분들 이제 같이 서포터즈 활동했던 분들 몇 분이랑 같이 해령님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두 분은 제가 영업을 성공해가지고 거대한 자유를 아. 보게 성공했어요. 근데 본인은 베네데타 보시면서 거대한 자유를 영업하셨다고요? 저는 거대한 자유 그전 전 아 타이밍에 전타임에 좋다고. 이미 보시고 나서 보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또 아는 분들하고 같은 회차에 보면 또 그게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네. 해령님한테 영업했는데 해령님이 아유 나 피곤해가지고 끝까지 안 제가 심지어 제가 표를 맞다. 예매해 드릴게요. 예매해 집에 드릴게요. 갔다. 근데 결국에 갔어요. 가셨어요. 해운대 숙소로. 네, 그래서 갔어요. 되게 그래서 해령님 못 보신 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니 해운대가 지금 술집도 안 열었던 시절인데 밤에. 피곤해가지고 진짜 그 앞에 봤던 기억이 잘 앞에 아, 봤던 유독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곤하셨어요. 되게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몸 좀 힘들어서 나 지금 눕고 싶다. 갔죠 집에. 네. 그래서 해령님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갔는데 또 하필이면 자리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맨 앞에 플라스틱 의자로 추가 네네. 제가 그 앞에서 세 번째 줄인가 앉아서 불편한 자리. 심지어 자리 보고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영화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이렇게 있을까? 올려다봐야 네. 돼. 그래서 한참 되게 영화 보기 전에 사실 상태가 되게 막 실망과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태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어. 그랬는데 인트로 딱 보고서 그
새똥 떨어지는 그 장면까지 보는 순간 거기서 벌써 명작임을 직감하신 거예요? 야 뭔가 되게 왜냐면 폴 버호벤 하면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막 대놓고 막 진지한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죠, 웃기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근데 뭔가 근데 그 기운이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사람 또 뭔가 은근히 경직시키는 뭔가 그 뭔가 경건한 예. 기운이 뭐 있었죠. LA 오프닝처럼 막 대놓고 막 이제 제대로 이제 봐라 이런 식은 아니지만 막 뭔가 그런 기운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프닝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아예 그냥 제가 빠져들어 버렸죠. 그냥 오프닝에서부터. 그래서 되게 영화 볼 때 TPO도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맞아요. 딱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좌석에서 그냥 뒤쪽에 좌석에 있는데 제 오른쪽에 아주머니 두 분이 계세요. 나 이거 어머, 재밌겠다. 그러니까 한 칸씩 한 칸씩 이제 뛰어가는 건데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 경화 전에 막 이제 막장쓸 걸 떠드시다가 갑자기 그 딱 조용해지더니 당황하셨구나. 네, 그게 있어 그 텀이.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있고. 재밌었겠다, 오히려. 아니 근데 저보다 앞쪽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저는 옆쪽이었나? 거의 맨 네.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의자 좌석 쪽에서. 맨 네. 앞에. 명당이네. 그래서 그 기자석으로 끊었더니 되게 맨 앞자리 주셔가지고 여기 뭐지 했는데 그 플라스틱 의자 끝나고 좌석 시작하는 그쪽이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또 그 근처에 모여 계신 분들이 뭔가 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웃긴 장면 나올 때마다 너무 막 웃음도 잘 나오고 리액션이 잘 막 나오고. 되게 웃긴 거 몇 군데 있었잖아요. 뭐 네네. 그대는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거 네네. 나올 때 너무 재밌게 봤고 이런 분위기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야외 상영이 너무 저도 아쉽네요. 뜻깊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일반 그냥 프레스는 포기해버렸어. 프레스는 내 권한 밖의 영역이고 네. 아침 일찍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일찍 가서 그렇죠. 일찍 끊었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냥 맨 처음에 예매를 어떻게 운 좋게 했어. 맨 처음 그 2시였죠 그게. 네. 야 그게 진짜 딱 그 자리 딱 어떻게 딱 있어가지고 와. 이선자를 뚫고 네. 아무튼 했었던 기억이 남고 사실 그러니까 영화제는 그런 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분위기랑 네, 현장감. 내가 티켓을 맞아, 맞아. 승리했다. 네. 맞아. 비록 영화를 줘라도 그렇게 치열하게 해놓고 이제 해놓고 막상 줘라. 보고 나면은 또 재미없는 것도 있고. 내가 예매해놓고 내가 예매해놓고 내가 조르면 그거 존다 그것도 안 좋은데 그게 가끔 있어 간혹가다. 맞아. 이제 그러면서 하루에 4개씩 보니까 네. 다들 이제 막판에는 정신이 없고. 보통 공통적인 분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러다가 졸다가 나 다 봤어 일단 네, 영화 다 그게 봤어. 영화제죠. 이런 분위기구나. 오케이 됐어 다음 일단 영화. 뭔가를 해냈다 막 그런 느낌. 영화는 진짜 체력이에요. 그런 거 네, 보면. 사실 영화는 한 해 한 해 느끼는 게 정말 체력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게 건강해야 돼. 영화를 맞아요. 보려면 네. 일단은 진짜 강인한 체력에서 나오는 게 영화 관람인 것 같고. 자 아무튼간에 원작 잠시 좀 더 그만 디테일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작은 일단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뭐 관련 문서나 종교 심판 기록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논픽션이에요. 뭐 영화로 치면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딱딱한 논픽션이죠. 근데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소설처럼 인물화 해가지고 캐릭터화해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제목은 수녀원 스캔들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절판돼서 저도 도서관에서 이런. 네, 사서 보려고 했는데 도서관? 절판돼서 막 도서관을 막 뒤지고 뒤져가지고 읽었는데 일단 이탈리아가 원래 실존 인물이니까 이탈리아 수녀원이 원래고 지금 그 영화는 이제 프랑스로 옮겨가지고 옮겼죠. 네. 찍은 거고요. 일단 읽었을 때는 저도 되게 농락당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 베네데타의 거짓말인지 혹은 정말 성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신에 대한 그런 걸 받은 건지 정말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에서는 좀 더 그 남성 우월적인 분위기에서 여성에 대한 그 지위와 그 남성들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논픽션. 제가 논픽션을 잘 추천을 안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소설 같은 술술이기입니다. 두껍기도 한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현재 방법은 도서관에서 네, 검색해주거나. 일단 그러면 궁금하시면 사고 싶으시면 거기에 투서를 그 출판사에 투서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근데 많이 아깝다. 보내면은 또 이게 뭔가 영화가 좀 괜찮은 영화면은 사실 네. 재출간의 의향이라도 있었을 건데. 당연하죠. 근데 이게 예.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차피 재판해도 음. 많이 안 팔리고 생각해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였으면 이런. 무조건 냈지. 네. 상업 영화였으면. 당- 그래도 당연하죠. 한번 이제 보내보는 것도 센터 나쁘지 같은데 않네요. 이메일을 보내두신다든지. 그쵸. 인생 영화다. 네, 다시 재판 안 해달라. 하시나요? 한번 물어나 보시면. 좋네요. 네,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이런.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감독 폴 버벤에서 아까 전에 뭐 많이 말씀해 네, 주셨지만 많이. 네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뭐 벌써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뭐 한때는 또 이렇게 토탈 리콜이나 로보캅 같은 할리우드 상업 영화도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뭐 아실만한 작품으로는 원초적 본능, 엘르, 그리고 쇼걸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성경에 관한 책을 쓴다고 했나 영화를 만든다고 했나 그래서 썼어요. 아 책을. 벌써 썼나요? 네. 한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 수년에 관한 신에 관한 이야기가 어쩌면 또 더 의미 있게 읽혔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감독이고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세요. 많으시죠. 네,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네. 80이 넘으셨어요. 대단하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아까 할리우드에서 정말 잘 나오고 있었는데 뭐 할로우맨이 흥행을 아주 말아먹었죠 대차게. 아, 사실 흥행 한번 실패하고 나서 할리우드를 떠난 거죠. 사실 네, 맞아요. 할리우드 떠나고 고국에서 이제 영화를 잠깐 만들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학자랑 철학자, 언어학자 그런 이런 예수 세미나가 있대요. 그런데 우와. 회원이 됐대. 너무 회원이 재밌다. 되어서 예수에 대한 삶을 연구했고 예수의 역사적 초상이라는 책을 2010년도에 썼대요. 네, 신앙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거기까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너무 네. 신랄하게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영화는 종교에 대한 나의 관심과 종교적인 현실에 대한 나의 의심 역시 보여주고 이거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주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칸에서도 이거 처음 했을 때 엄청나게 극과 극이었죠. 이게 로튼 토마토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녀하는 인물 자체가 노출과 선정성은 다른 게 신성모독 아니냐 하니까 이제 감독이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오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잠깐 1625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인가? 그쵸 이제 실화라서 반박도 못하고 네. 이러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할 때는 보통 옷을 벗지 않느냐. 우리의 실상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새로운 청교도주의가 도래했다고 오히려 대받아쳤어요. 리얼리티. 기자회견 때. 네. 또 어느 단체 수녀 단체에서 이 영화를 불매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것까지 정말 영화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폴 버벤 감독 작품 중에 어떤 작품 제일 최애로 좋아하시는 건 뭐가 있으신가요? 최애로 좋아하는 거는 일단 근데 엘르는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아닌가? 엘르를 꼽을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뭐 좋아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의미로 좋아한다는 게 약간 라이크랑 페이보릿 그런 기호 쪽으로 그냥 뭐 영화적으로 잘 만들어서 뭐 좋았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취향이 너무 좋았다 내 취향이 땡기는 최다 그래도 엘르를 꼽을. 그래 엘르 왜냐면은 또 폴 버벤 전반적인 작품 색이랑 그때 당시에 출연했던 위자벨 위페르 배우랑 되게 색깔이 잘 매치가 되어서 그거 자체도 되게 이자벨 위페가 폴 버벤 영화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단 되게 뭔가 보는 내내 즐거웠었고 또 그걸 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얘기들이 또 전반적으로 또 영화 자체가 스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원초적 본능이나 다른 스릴러 장르가 있긴 하지만 그 영화만큼 되게 뭔가 고급지단 느낌을 받지는 못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뭐 다른 원초적 본능이나 다른 뭐 영화들이 뭐 그게 의도적으로 좀 뭔가 좀 고급과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을 고수한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웰를 보면 뭔가 되게 잘 숙성된 와인을 마신 듯한 그런 영화로 고급지죠. 예, 그래서 엘르를 현재로 가장 꼽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거 있지만 이자벨 위페르의 필모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어요. 그런 독립 영화들, 영화도 많이 하시고 네네. 홍상수 영화 나오고 그렇죠. 많이 홍상수 영화 많이 나오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하게 도전하는 건. 그렇죠. 이번에 또 아마 개봉을 못했던 게 하나 개봉을 했어요. 저희 방송 시점 나갔을 때는 개봉을 하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다. 자, 아마 갑자기 하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완전 까먹고 있었네요. 언급할 시간을 좀 이렇게 해서 드리려고. 제가 안 그래도 까먹어가지고 그 영화가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어머, 가격까지 합리적인 이곳 이름이 뭐라고? 공드린 스튜디오? 아, 영등포 공드린 스튜디오. 그로세무소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지금 에바 이오네스코 감독 작품이고 네네. 칸 영화제에서 맞습니다. 비평가 주간에서 이제 초청이 됐던 작품. 근데 부산에서 2011년에
이제 공개를 해놓고선 맞습니다. 개봉이 거의 10년간 안 됐어요. 네네. 묵혀 그래서 있었죠. 이럴 네. 수가. 네, 1월 13일 날 개봉을 하는 이제 비올레타라는 영화인데 아까 이자벨 위페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자벨 위페르가 나오는데 이제 성공하고 싶은 사진가이면서 딸을 한 10살 정도? 9살, 10살 정도 되는 딸을 가진 엄마로 나오는데 이제 성공을 하려는데 이제 피사체 모델로 이제 자기 딸을 쓰는데 오, 네. 이제 딸이 말하기가 좀 뒤틀린 무성인가요? 네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롤리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진 작가인데 약간 네. 그런 스타일 많이 찍었죠. 예, 네. 아동 포르노라고도 네. 말할 수 있을 음. 뭔가 그런 사진을 이제 예술인지 외설인지에 대한 그 경계가 모호한 걸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사진가로 나와요. 실존 인물이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 아청법이 네, 맞아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걸릴 수밖에 없는 영화거든요. 왜냐면 아동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있던 거네. 네, 네. 이제 그 친구가 성인이 성인이 됐죠. 됐겠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네. 아마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아마 성인이 됐고 네. 이 배우가 작년인가 올해 베니스에서 베니스에서, 상을 받았어요. 네. 그 영화가 해프닝이라는 아, 영화인데 맞아요. 그 영화에서 상을 받았는데 레벤드 우리나라에서 멍. 네, 네. 누가 어느 회사에서 수입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또 거기서 또 성인 연기를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일단 이제 어린 연기를 볼 수 있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일단 뭐 패션도 좋아하시고 사진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소재가 워낙 또 베네데타만큼이나 핫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논의가, 있겠네요. 네, 많이 될 그런 영화긴 하지만 음. 주목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영화여서 네, 1월 3일 날 개봉하면 극장에서 만나요. 사실 의자벨 위페르 출연작 중에 베네타랑 약간 비슷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게 베일을 쓴 소녀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것도 약간 수녀원인가요? 거기서 원장 수녀 나왔었고, 원장 네, 수녀. 나왔었는데 약간 거기서도 수녀원에서 일어난 비밀이죠. 약간 비밀인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약간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네네. 그런 내용에 갇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그런 게 좀 만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베네타 사례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부적절한 사례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이자벨 생각도 위페르가 들고. 너무 연기를 잘하고요. 혹시 마담 사이코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로이 거기에 모레츠랑 같이 네, 나왔나요? 버금가는 약간 정말 미친 엄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이코 미친 연기 너무 좋아요.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스노우 화이트라는 작품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아. 거기에서도 또 되게 엄청 욕망에 찬 그런 거 좋아하시나? 네, 아는 엄마 포텐. 네 백설공주 엄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연기 잘하세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폴 버벤 감독 어떤 작품 가장 저도 좋아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당연히 엘르를 엘르. 네 꼽고 뭐 더 첨언할 거 별로 없고요. 일단 예술적으로도 너무 좋고 패션 쪽으로도 그 검은색의 옷이나 뭐 검은 고양이 장갑 뭐 이런 게 너무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베네데타를 보기 전에 봤던 원초적 본능 제가 그거 봤었을 때는 청소년이라서 못 봤는데 계속 못 보다가 그걸 보기 전에 집에서 봤는데 너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샤론 성분이 스톤이 너무 예쁘고 그래갖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아 이런 작품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엘르기도 하고 원초적 본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첨언 드리면 아까 그 베네데타의 그 교황이라고 교황. 해야 되나요? 네네. 네, 그분이 지금 매트리스에 나오는 메로 빙지연? 메로인전. 네, 네, 그분이세요. 아, 네. 램버트 윌슨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그분이 매트리스 1, 2, 3에도 계속 나오시고 1에는 안 나오셨구나. 2, 3 나오시고 이번 거에도 또 출연하셨죠. 네. 물론 영화는 네, 영화는 좀 약간 좀 쉽게 추천할 수 없는. 네. 하지만 저는 엄청 재밌었던 매트리스 팬이라서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지만 재밌게 봤고 거기도 나오는 분이 여기 또 교황 맞나요? 모르겠다. 아무튼 높으신 네, 분들 교황.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차별점을 두셔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배우도 사실 할리우드에서 많이 좀 연기를 많이 잔뼈가 좀 굵으신 분이긴 했어요. 네, 네. 램버트 윌슨의 배우도 생각해볼 것 같네요. 자, 혹시 또 저기 엘르인가요? 혹시? 아니요, 저 엘르를 사실 보려다가 아직 못 봤고요. 네. 뭐죠?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고 찾아보니까 토탈리콜 하나 봤더라고요. 명작이죠. 네,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감독 이름을 보고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어서 할리우드 상업 영화를 봤는데 이제 괜찮게 본 영화에 하필 감독이 폴 버벤이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토탈리콜이 리메이크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안 그래도 등급도 PG-13로 바꿔가지고 덜 잔인하고 게다가 그냥 찌지만 떡칠한 순한 그런 맛이. 느낌. 네, 그런 느낌 막. 야, 그 80년대 그
그 컴퓨터 그래픽과 약간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 맛이 컴퓨터 그래픽이 있죠. 아니고 약간 그 미니어처의 맛. 아예 아날로그적인 네, 뭐 수제의 네. 맛. 네.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최애 작품도 여기가 아니고 스타쉽 트루퍼스거든요. 그 맨날 얘기하시는 거. 네, 맨날 얘기했었는데 맨날 얘기하세요. 저 어렸을 때 이걸 본 게 제 팬시 어떤 또 작품이길래? 비디오로 보셨나요? 비디오. 비디오. VHS? 저는 잠깐만 토요일명화 세대니까. 저도 토요명화로 봤어요. 네, KBS에서 토요일명화 연령대가 비슷하신가 보다. 물론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잘렸다는 걸 알긴 했지만 다시 보면서 TV에서 했으니까. 네, 성인이 참. 되면서 다시 봤지만 야 이거 엄청 많이 잘렸네. 잘린 장면이 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잘리는 뭐 여기 진짜 잘리는 장면, 몸이 배드신 잘리고. 같은 거. 배드신은 잘리겠죠. 네, 배드신은 몸이 잘리고 잘리는 장면이 잘리는 잘렸다. 장면. 그렇죠. 몸이 잘리는 장면이 잘리고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외계 생명체들이 온 건데 이게 아마 이게 원작 소설이 이제 바탕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마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있고 많을 거예요. 맞아요. 원작 작품들의 많은 그런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사실은 또 궁극주의랑도 연관이 또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코드도 있고 네네. 영화 여기 보면은 뭐 정말 인류를 위해서 싸워라 뭐 계속해서 세뇌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 영상을 보여줘요. 네. 미디어에 대한 그런 비판도 내가 풍자라고 하죠. 이제 네네. 그런 걸 많이 계속해서 깔아놓고 궁금합니다.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군인에 대한 그 성비도 없어요. 그런 거 네네. 없어. 차별이 없고 그냥 샤워도 다 같이 해. 그러니까 되게 네. 그런 게 되게 폴 버벤 영화 네. 되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선진적인 오. 영화였네요. 네, 매우 당시에. 선진적인 영화. 그냥 샤워도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어떻게 게 없어. 보면 깨어 있고 어떻게 보면 변태네요. 네, 둘 중에 하나. 둘 다야. 둘 다야. 둘 다. 맞다. 원래 그런 법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닐 패트릭 해리스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배우 중에도 아마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은 A급 영화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나 네. 약간 이제 게임계 쪽에서도 더 유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클랜시 브라운이라고 일단 이분은 이제 뭐 사실은 악역으로 스펀지밥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스펀지밥? 스펀지밥 이제 목소리 성우? 출연도 많이 아. 네. 스펀지밥 감사한 성우는 아닌 것 목소리. 같고 네네 아무튼 뭔 캐릭터인지 기억이 안 나네. 프로미싱 영웅원에도 나오신 거 보니까 약간의 악역 프로미싱 영웅원? 네 거기도 나오셨어요. 어떤 역할이에요? 조연으로 한번 남자친구는 아니겠죠? 남자친구는 아니죠. 처음에 65년생입니다. 나왔던 이제 클럽에 있는 수많은 남성들 59 중 년이구나.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클럽에 있는 수많은 스탠리 남자 토마스라는데 네, 아무튼간에 네. 이분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사실 이분이 게임이었나 아마 게임 중에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또 성우로 그런가요? 활동을 하시나요? 여기 이 게임이 아니 이 성우뿐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연기를 그 모션 캡처 오, 신기하다.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이 게임이 플스 4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타이틀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래 2030년대 후반인데 이제 안드로이드들이 자신의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 그러니까- 영화 같다. 네, 이거 영화예요. 진짜 시네마틱 같은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고 게임인데. 네, 게임인데 본인이 선택하고 그 본인이 결말이 달라요. 오. 네, 그거에 따라서 왜냐면 시위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들이 시위를 하는데 네. 거기서 경찰에 맞서 싸우냐 안 맞서 싸우냐에 따라서 여론도가 또 바뀌어요. 아. 그 여론도에 따라서 또 결말이 바뀌는 되게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그런 거 있고 여기서 클랜시 브라운이 맡은 게 형사거든요. 이 형사랑 안드로이드 이제 탐정이 같이 네. 활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탐정이 죽으면서 계속 죽음에 따라서 그 주인공이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찰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우와. 한 3회차 해봤는데 오. 3회차 때마다 엔딩이 달라. 뭔가 인생극장 느낌인데요. 네, 인생극장 느낌인데 아무튼 이 게임이 그래서 플스 4에서 아주 큰 그렇군요. 타이틀이 있다. 아무튼간에 뭐하다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는 네, 지금인데 제가 괜히 매트리스 그 배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다시 배우로 빠지면서 그렇죠. 네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넘어갑시다. 네, 다시 베네타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사실 베네타 이야기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이제 풀어가는 시간에 한 짧게나마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어. 네. 빨리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빨리 다음 영화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영화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는 오늘 티탄까지 하려고 했거든요. 티탄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불가능해. 오늘 불가능해. 티탄은 오늘 불가능하고 오늘 이 또 작품에 쫓기고 있네요. 네, 쫓기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죠. 사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베네타요? 네, 명장면을 하나씩 뽑자면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정말 이걸 좀 여성으로서 수치심과 아픔을 음. 경험했던 이제 아, 고문 장면이 좀 싫었어요. 저도 싫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있었죠. 힘들었습니다. 물론 매우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네. 상상이 다 가고요. 그렇죠. 상상이 다 아픔이 가니까. 느껴졌어요. 네. 그때 작품이 있고 어떤 장면? 저는 이 영화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배우들 이름을 크게 이렇게 조금씩 띄워주고 시작을 하는데 원래 보통 주연 배우를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타이틀이 뜨잖아요. 네. 근데 그 주연 배우의 꼴랑 비르지니 에피라 하나만 이렇게 띡 띄워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게 명장면.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부터 부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비르지니 에피라 단독 주연의 영화를 보고 있다. 이 벅찬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 엔딩에 전차 같은 걸 타고 심판을 받으러 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비르지니 에피라가 그 광장에 도착하는데 정말 신처럼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제 마차 밑에서 사람들이 막 손을 뻗기도 하고 예수처럼 네, 쫓겨난 다프네 파타키아가 막 쫓아와서 용서해달라. 맞아. 그 장면이 정말 신처럼 연출돼서 신이세요 하면서 봤습니다. 어떤 장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떠올랐던 게 그 베네데타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은쟁반을 몰래 훔쳐가서 네. 자기 얼굴을 이제 처음으로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전에 아마 다프네 파타키아 바르톨로메아가 이제 예쁘신 거 아냐고 그 예쁘다고? 물어봐서 내가 예쁘냐고 말해서 그 장면 이후로 이제 그녀가 이제 처음 이제 뭔가 반사된 이미지로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그 장면인데, 예,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베네데타랑 바르톨로메 사이의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촉발시키게 되는 그 원인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의 본격적으로 눈을 떴다고 해야 되나? 전 그 영화가 항상 보면서 이제 자기 욕망에 이제 솔직해진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사실상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준 그런 그 네. 순간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순간이지 않나 싶어서 그 장면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사실 아마 모두가 다 경악하실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성모상을 깎아가지고 네. 예. 거기서 웃음이 나왔죠. 예,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거는 진짜 뭘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그 다른 뭐 어떤 생각을 다 떠나서 저건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또 어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그걸 그냥 뭐 굳이 그걸 극적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넣은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장면 자체로 주는 충격이 그렇죠. 예, 그걸 또 왜 그 밖에서 그 외부 다들 경악했죠. 커다란 스크린을 딱 보는데 이러면 설마 했는데 네. 진짜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뭔가 다른 의미에서 그건 되게 대단한 걸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 장면을 또 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칸 영화제 역시 경제 부분이었던 아가씨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죠. 아가씨는 진짜 애들 장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 아가씨는 별것도 아니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예수가 너무 뭔가 웃음깡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히어로 진짜 같기도 네, 뭔가 히어로. 상업 영화처럼 네네, 칼싸움하는 거. 칼싸움도 네. 하고. 내가 너무 널 지켜줄게 막 재밌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일부러 그렇게 연출한 저 거잖아요. 그 장면 또 언제 나오나 꿈 언제 꾸나 되게 기다렸다니까요. 예수가 은근히 신스틸러예요. 네. 그분이 또 비중 많은 조연으로 이렇게 네. 나오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예수의 네. 활약이 가장 좀 신기했던 장면이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 놀랐던 건 샬론 램플링 배우가 너무 이 배우가 좋아요. 와 어떻게 프랑스어에 이렇게 정말 영국 배우시죠? 영배우잖아요. 근데 그래요? 프랑스 너무 잘하니까 와 이게 프랑스어 짱이다. 연습을 어느 정도 했길래 저렇게 나오지? 그거 그것도 제가 찾아봤을 때 부모님인가 뭐 어디 쪽이 또 그쪽이신 것 아, 같고 원래부터 두 정확하진 개의 언어를 할 않은데, 수도 약간 있겠네요. 유럽은 좀 많이 이렇게 그렇죠. 디아더월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러면 뭐 그게 편하긴 한지 뭐 이자벨 피페도 뭐 영어 연기 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거기 뭐 영어 프랑스 연기는 뭐 그런 거 보면 네. 되게 부럽기도 해요. 딱 그냥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불어도 할 수 있고 이탈리아도 되게 유럽은 비슷비슷하게 할 수 역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EU의 국가니까 물론 영국 자체는 지금 나가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제 베네타 궁금했던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베네타는 정말 성녀인가 사기꾼인가? 그렇죠. 예, 요거 논쟁 한번 넘어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의 이거를 끝까지 네. 답을 주지 않고 남겨놓는 게 이 네.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볼 때마다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신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의 메시지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랬거든요. 그 원장 수녀도 결국에 평생 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믿는 게 있나요? 믿고 계시는 건 없죠. 전 종교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베네타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엔 무조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두 번째 보면서부터 약간 이거 장면을 일부러 안 보이게 감춰놨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그거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 뭐지 여기
성은 그거 아, 만들 네. 때 그 장면 안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고 이제 유리 조각만 보여주고. 유리 조각만 네.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네. 정말 자기가 한 건지 아닌지는 네, 네. 그건 모든 건 판단에 맡기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사기꾼? 네, 처음부터 의도된 그리고 남성 지배된 그런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되게 어린 나이에 원장 수녀가 된 그런 정치적이고 그런 권력욕을 가진 한 여성이 굉장히 자기를 잘 포장도 하고 또 신에 대한 경외감도 잘 드러내고 뭐 또 자신의 또 정체성도 알아가면서 그런 거를 폭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지옥하고 같이 봤을 때여가지고 아, 드라마 진짜. 거기 나오는 유아인이랑 자꾸 막 겹쳐지면서 그럴 수 있겠다. 아. 뭔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는 사이비 종교인 분들도 많이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대단한 또 탤런트를 가진 그런 연기자처럼 느껴졌어요.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뭘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감독이 애초부터 전 결정을 한 상태로 뭔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결과적으로 이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거 어느 아. 정도는 결정 짓고 상정한 상태로 내 이야기를 계속 끌고 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화 2번 보는데 그 동선이 막 보였다고. 맞아요. 저도 2번을 봤는데 2번째 보면서 제가 어떤 장면을 유심히 봤냐면은 그 흑사병 그 말씀하신 그 네. 생긴 루트 관련해서 그 마을 테샤라는 마을이 어떻게 그 흑사병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마 그 붉은 유성이 막 떨어지는 순간에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저게 뭐지 하니까 베네타가 딱 마치 선농가처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심해라 여기는 이제 신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이렇게 딱 안심을 시키고 몰래 이제 뒤로 가서 이제 군인한테 성벽을 차라. 잠그고 아무도 네. 들이지 말라. 근데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게 거리두기를 맞아요. 실수가 아닌가 거리두기. 생각이 들어요. 봉쇄. 너무 웃겨.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난국이 이제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제 결정적으로 샬롯 램프링은 이제 스스로 이제 몸을 불태우면서 그 자체가 소멸이 되고 또 이제 그 교황은 그 어떤 여인의 칼에 맞아서 결국엔 그 죽게 그렇죠. 되고 병이 그렇게 끝났다. 함으로써 그 병이 끊기지 않을까 종식됐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환영이 있잖아요. 환영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싸구려 같이 막 어떻게 보면 B급 영화처럼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키치적이에요. 팬픽 느낌이 되게 일부러 물씬 그렇게 나고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 모든 그 촌극 자체가 지나치게 신성에 그 몰입한 나머지 거기에 이제 헤어나지 못한 어떤 한 개인의 그런 뭔가 해프닝이다. 네, 심리 상태를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과몰입.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믿는 게 혹시 무엇인지 관련해서 판타지아님께 저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결국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게 설령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떠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 인간의 몸 그 자체가 사실상 그래요. 폴 버벤이 이 영화를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까 계속 앞으로 돌려서 죄송한데 예수 역사적 초상을 제가 그 서론을 읽으면서 네. 예. 거기서 직접 자신이 그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원래 현재 와이프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되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한참 고민하니까 당연히 이제 정신력이 나약해지는 와중에 네. 그 어떤 한 신도분이 몰래 찾아와서 신을 믿으라고 네. 쪽지해줬대요. 그때 진짜 신이 침투한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는 그런 걸 안 믿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네네. 원래 수학 물리학 전공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되게 합리적인 성격이라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근데 자기도 워낙 상황이다 보니까 신이라도 한번 믿어보자는 식으로 전도당했네.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그 사람한테 폴보이한테 당신은 지금 잘 되려면 그 아프리카로 가서 전도사가 돼야 돼요. 어머. 근데 진짜. 나 근데 영화 감독해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래서 결국엔 안 했고 그 상태로 계속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에는 아는 아버지 지인을 통해 그 낙태를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을 겪으면서 그 예수 역사 초상 그 썼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든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행동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발악이라도 해야 된다. 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단순히 어딘가를 믿고 이런 걸 떠나서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그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성격을 아예 그냥 확립했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베네딕타를 통해서
그 폴 버호벤은 그 사회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망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제 어떤 식으로든 발악하려던 사람. 한 여성. 네. 아.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요. 영화가 그렇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뚜렷이 내 않죠. 생각이 없다는 게 항상 그 막 성은 말씀하셨듯이 성은 내는 장면을 직접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보면 되게 암시 비스무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령 의심하게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유리 조각을 맞아요. 보여준다든가. 베네디타 서 있는 곳에 그 바르톨로메가 그 유리 조각 그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정황 자체 또한 누가 봐도 저건 일부러 낸 게 아닌가. 하다못해 그 베네디타가 이제 이마에 성은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신의 계시가 받은 게 아니라라고 이제 그 수녀 원장이 말하는 순간 그로부터 얼마 있어가지고 갑자기 쨍그랑 피가 막 나고. 피가 딱 나는 채로 막 한 상태로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암시는 꾸준히 주되 거기에 따른 그 답을 뭔가 활용 제시하지 점정은 않는. 안 찍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상황을 자기 식에 맞게 유리하게. 조성을 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발악한 사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신이 아니다. 사기꾼. 대단한 사람이죠. 네, 어떻게 좋게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딱 요 회차는 딱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이 감독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전에 만든 게 약간 사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게 그 베네타 보고 나서 그 해운대 와서 저는 잠을 안 자고 해운대 와서 와, 올레 진짜 TV에서 대단하시다. 이게 공짜가 있길래 무료가 있길래 봤어요? 올레 TV에 무료가 있길래 야 이거 여기 내가 딴 데가 올레 TV가 지금 구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면 못 무료 때 보겠구나 빨리 봐야겠다.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그 로커가 주연. 네네 아, 근데 심지어 이 작품이 웃긴 게 지금까지 넬란더인데 자막도 없어. 오 진짜? 몇 개는 자막도 없고 넬란더야 미치겠어. 오.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림도씩 보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있어요. 이게 1970년 3년도 야. 영화인데 어. 이게 할리우드 대놓고 할리우드 영화 중에 러브스토리 1970년에 나온 네네네. 러브스토리의 그 공식을 자신의 폭력적인 장면과 약간 성의 묘사로 그거를 섞어놨어요. 맞아. 네. 근데 이 작품 보면서도 느꼈던 게 베네디타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감독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물론 좀 과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결국 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믿음과 관련된 뭐 믿음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종교하든 건지 다 자신의 그런 스타일로 애초에 만들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베네디타도 분명히 터부가 있는 묘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볼 용기가 있다면은 단언컨대 올해 가장 성스럽고 충격적인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쵸. 2021년도에서 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티탄이나 못했던 티탄이나 파워오브 도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